이제 여름이 기울어 갑니다. 엄청나게 무더웠던 올 여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늦은 장마로 큰 홍수가 나고 산사태까지 겹쳐서 큰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위기로 재난으로 오는 기후의 변화를 우리는 수시로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장마가 지나고 강원도 강릉 쪽은 엄청난 가뭄으로 기후제까지 지내고 단전 단수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기후 재난들입니다. 제가 해오던 늘봄 수업도 2학기로 접어들었고 각종 교육과 체험활동 등이 하반기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변해버린 기후재난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터인데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와 더불어 물가 폭등으로 겹쳐서 우리의 삶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 걱정이 큽니다. 얼마 전에 지난 8월 초순까지 세종시 금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멸종위기종 1급인 수염풍뎅이 모니터링 활동을 했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시민과학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늦은 밤에 불빛을 찾아 날아드는 수염풍뎅이 개체수를 조사하고 번식 장소를 조사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때 발견되는 수염풍뎅이의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신기해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참 보람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자연 환경이 좀 더 깨끗하고 우리가 보살펴서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서 멸종위기종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자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해준 우리 토요일 2반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우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장민호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납대하리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아봅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시집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남낙현 시인의 시집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 속에 있는 시를 읽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소개되었던 시와 그리고 시 낭송편에서 소개되었던 시 몇 편을 먼저 읽고 감상해 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 낭송으로 소개되었던 시 남아있는 몇 편 더 읽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 시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시는 2019년 1월 31일 시낭송 설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연화라고 하는 선생님이 낭송을 해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느껴져서요. 아름다운 사람, 남낙현. 아름다운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아름다운 사람은 생각만 해도 애틋하고 포근해집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금방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납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욱 가슴이 벅차오르고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부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좋죠. 아름다운 사람.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속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도 아름답고 속마음도 아름답고 하면 더없이 참 좋은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바람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2012년 5월 30일 이혜선 낭송가께서 서울특별시 게이트볼 연합회 때 거기서 낭송을 해드렸나 봅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바람, 남낙현. 소슬바람이 살며시 다가와 내 마음의 창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그 바람이 그대였으면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친 내 영혼은 고독한 바다 위에서 홀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에 돌을 던져 오래된 침묵을 깨트려준 사람, 바로 그대 바람입니다. 이제 그대 내 영혼을 흔드는 바람 곁에서 그대를 생각하며 그대의 향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참 어렵지 않은 표현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시 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산골 간이역에서라는 시 읽어볼게요. 이 시는 2019년 3월 21일 신앙송 물풀의 TV에서 방송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산골 간이역에서 남낙현. 하루에 서너 번 기차가 서는 산골 간이역에도 비가 내린다. 내리는 봄비에 생각이 젖고 그리움이 젖고 꿈이 젖는다. 비에 젖을수록 생기가 넘치는 철로변에 쭉 늘어선 측백나무 숲. 어느 누군가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꽁꽁 숨어 사는 그리움이 되고 싶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렇게 가보고 싶은 산골 간이역.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도 기적소리도 비에 젖는다. 순식간에 불 붙고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는 급행열차 같은 사랑은 싫다. 산골 간이역에 서서 아주 더디게
서두를 거 하나 없이 내게 오는 완행열차 같은 사랑을 기다린다. 누군가가 정말 실루엣처럼 산골 간이역에서 나를 무작정 기다려줄 것만 같다. 옛날에 무궁화 열차라는 아주 느린 열차, 그거보다 더 느린 열차가 있었죠. 비둘기호라고. 그런 열차를 타고 달그닥 시골길을 이렇게 철길을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참 아름답고 예쁜 조용한 그런 간이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간이역 중에서 충북선 중에 청주 근교에 있는 오군장역이라고 하는 그런 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래전에 시화전을 하는 단체에 초대를 받아서 그 시화전 구경을 갔던 적이 있는데 역의 이름부터 참 정겹더라고요. 오군장역이라고. 그 기억이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눈으로라는 시인데요. 2024년 9월 15일 샤론의 유튜브에서 낭송됐었나 봅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남낙현. 비가 내리는 날은 비가 와서 좋고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이 와서 좋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은 햇살이 밝아서 좋다. 360나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다르고 하루 종일 날씨도 다르다.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 꽃 한 송이 모두 아름다운 삶을 위해 올곧게 살아간다.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아름다움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 아름답게 산다는 거, 내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산다는 거, 그래서 그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는 거,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또 스스로도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3부에 있는 시를 살펴볼 텐데요. 3부에 있는 시는 고두원의 아침 편지에 소개되었던 시들입니다. 한때 한동안 많은 그런 작품들, 시들을 고두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런 메일을 통해서 아침마다 받아봤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네요. 저는 고두원의 아침 편지 여기 그 산골짜기 여기에 가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물씬 또 살아납니다. 자, 그 중에서 앞에 읽어드린 시 말고 중복되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시들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시들로 한번 몇 편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그리움을 싣고 내리는 비라는 시입니다. 그리움을 싣고 내리는 비. 그리움은 비를 타고 내립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그대는 그 그리움이 당신을 향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비가 되어 당신의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리움의 비를 맞고 조금씩 변해가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이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향한 그리움이 비가 되어 끝도 없이 내릴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기까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 지금도 그리움의 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언제쯤 내 그리움이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닿을 수 있을까요? 다시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다 그런 일이 그대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아시는지요? 그대와 같이 숲속길을 걷다가 조용한 찻집에 들러 바깥 풍경이 잘 보이는 한 귀퉁이에 나란히 앉아 시냇물 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그대가 내 어깨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참 마치 그림 같은 그런 풍경이 연상이 됩니다. 나는 그리움을 타고 내리는 비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그렇게 내리는 그런 그리움의 비, 나라는 존재를 언제쯤 이렇게 알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희망을 또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라는 시입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 남낙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혀 낯설지 않은 이상하게 오래된 친구 같고 오래된 연인 같은 그대. 이 세상 어느 곳에 마음 둘 곳 없는 나에게 이토록 가슴 벅찬 기쁨을 준 그대가 있어 좋다. 어느 누구의 사랑도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허전한 가슴 속에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생각해봐도 꿈결 같은 그리움 밭을 건너 신기하게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움이 샘솟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네, 누구나 이런 사랑이 있고 이렇게 다가온 그런 예쁜 누군가가 있다면 참 운명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조은 씨 잘 읽었습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가을을 타는 여자 읽어볼게요. 가을을 타는 여자, 남낙현. 창가에 놓인 활짝 핀 국화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도 가을이 만발하였다. 창밖에 희끄무레한 저녁비가 내리고 한 여자가 커튼 사이로 실루엣처럼 서 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아직은 멀리 있는 그리운 사람,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할 일 없이 지나가는 바람이 창문에 얼굴을 들이민다. 스쳐가는 소슬바람에도 쓸쓸하게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여자는 흘러가는 구름처럼 마음을 잡지 못한다. 가을이 되면 그녀는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한다. 풀벌레 울음소리에도 잠 못 이루고 그리운 것을 늘 곁에 두고 싶지만 너무 소유하려 드는 것 같아 아직은 속내만 탄다. 한 남자의 여자로 정붙이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을이 되면 왠지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가을을 타는 여자. 저도 가을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참 가을 그 풍경을 보고 까칠하게 말라가는 그런 낙엽과 나무와 들판의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가슴이 잔잔하다가도 그냥 격정적인 그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면은 그냥 무작정 어디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습관이 생겼죠. 참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시 속에서 가을을 타는 여자는 어쩌면 좀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몇 편의 시를 계속 읽어봤는데요. 어렵지 않은 표현이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고스란히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네요.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민입니다. 내 거 해줘요. 내 사랑 어서 와요 내 사랑 사랑의 별에서 온 그대
주셔서 여기에 내 맘에 잘 오셨어요. 영원토록 내꺼 해줘요. 영원토록 내꺼 해줘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숲속 오솔길이라는 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숲속 오솔길, 남낙현. 삶이 너무 바빠서 잠시 판에 박힌 일상을 접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아무도 찾지 않는 호젓한 오솔길을 찾아 내 삶의 발자취를 한 번쯤 되돌아볼 일이다. 다람쥐 논이는 숲속길에 발걸음 멈추어 서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숲속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새들의 속삭임도 들린다. 바람이 한 점도 없는데도 저절로 혼자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다 보자. 그 오솔길에는 잊혀졌던 내가 있다. 그 시냇물 소리 속에 지나간 내 유년의 시간이 숨어 있다. 소리 없이 지는 낙엽 속에 내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호젓한 오솔길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더듬으며 진정한 나의 자화상을 찾아보자. 숲속 오솔길을 가끔 저도 많이 걷는데요. 그런 오솔길을 걸으면서 참 생각이 많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럴 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과거를 들춰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움이 뭔지 그 정체를 또 탐구해보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남낙현. 세월은 쏜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다. 강물은 무덤덤하게 오래된 침묵을 잘도 견디며 흐른다. 강물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지만 생각처럼 느리지도 않다. 강가에 멈추어 서서 강물처럼 누워 흐르고 싶다. 어느 누구도 이미 흘러간 강물 같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나도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그대 영혼의 바다 한복판에 다다르고 싶다. 평생을 걸려 흐르고 흘러도 닿지 못하는 너무 깊은 그대 영혼의 바다.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흐르다가 한 번쯤은 그대 깊고 깊은 바다 한복판 휘몰아치는 경랑에 휩쓸려 허우적 거려보고 싶다. 깊은 절망에도 빠져보고 싶다. 우리 생은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고 흘러 결국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시면의 바다에 이르고 마는 것. 어느 누구도 그 흐름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 그 모습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또 유추해 보셨네요.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대가 있어 라는 시입니다. 이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남낙현. 이 세상에 그대가 있어 세상이 온통 아름답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바람 한 점 햇살 한 줌 달빛 한 모금.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두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 그대가 있어 덧없던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내 삶 전체에 생기가 넘칩니다. 이 세상에 그대가 있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인 그대는 잠든 대지를 밝혀주는 아침 햇살보다도 더 밝게 빛납니다. 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몇 편을 읽으면서 남낙현 시인님의 시 세계를 또 감상을 해봤습니다. 느낌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이 시 한 편 한 편이 주는 그런 메시지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읽고 감상해 볼 시는 4부에 실려 있는 시들인데요. 여기에는 홈페이지나 티스토리에 실려 있는 시들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시를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 시는 겨울바다입니다. 겨울바다, 2025년 11월 3일 티스토리 마발로 걸어서 쓴 여행기 광교 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바다, 남낙현. 한겨울 바다를 그리워하는 일은 시린 가슴 언저리에 외로움이 눈물처럼 고여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일상을 접고 겨울바다에 가고 싶다. 눈이 제 아무리 펑펑 쏟아져 내려도 내리는 족족 눈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겨울바다. 이 세상에 내려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눈꽃송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하늘과 바다와 내가 하나가 된 어느 게 바다이고 어느 게 하늘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 눈이 내리는 겨울바다에 가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된다. 가끔 여행을 할 때 겨울바다도 가게 되는데요. 사실 겨울바다는 참 쓸쓸한 모습입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만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거기 바닷가에 이렇게 서면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눈이 내리는 그런 풍경이라고 하면 또 다르겠죠. 이렇게 눈이 떨어져서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성은 다를 겁니다. 남낙현 시인께서는 바다에 눈이 내리는 모습, 그 다음에 내리는 쪽쪽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 겨울바다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하셨네요. 다음에 읽어볼 시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2021년 2월 21일 홈피 이지데이 하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남낙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남몰래 간직해온 그리움을 하나둘씩 삭히는 일이다. 결코 내게 오지 않는 사람을, 결코 내게 오지 않는 시간을, 결코 내게 오지 않는 희망을 하나둘씩 버리는 일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꿈을 키우기도 하지만 꿈을 버리기도 하는 일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나이를 제법 먹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숫자라는 훈장을 텅 빈 가슴에 대롱대롱 달고 산다. 근데 조금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은요. 나이를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먹어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이를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입니다. 첫 느낌이 좋은 그대라는 시인데요. 2005년 12월 2일 레인캣닷컴에서 비고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렸던 시인가 봅니다. 첫 느낌이 좋은 그대, 남낙현. 첫 느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느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달빛같이 소박한 미소를 띄우는 평화로운 눈빛. 이슬 머금은 듯한 그대의 큰 눈망울 속에서 싱그러운 풀잎 내음이 묻어납니다. 첫 만남이라서 그대 마음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첫 느낌이 좋은 그대, 설레임과 그리움을 몰고 바람처럼 다가온 그대는 여름날 갑자기 쏟아지는 시원한 소낙비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흠뻑 적셨습니다. 이제 그 소낙비를 온몸으로 맞으렵니다. 네, 느낌이 좋은 사람, 그렇죠. 항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죠. 따뜻하고 왠지 의지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 또 한번 볼까요? 그리운 사람을 위하여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2006년 7월 5일 티스토리 소라 은빛별에서 올렸던 시인가 봅니다. 그리운 사람을 위하여, 남낙현. 저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담뱃불처럼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 지금 이 순간 그 불빛 속에 그리운 사람이 잠들어 있을까? 아님 깨어 있을까? 이 세상 누구에게나 그리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늙어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조금은 늦추게 해주고 공허한 가슴을 달래주기도 한다. 이 세상에 그리운 사람이 있어 날이 가고 또 새날이 와도 늘 깨어있는 꿈처럼 있을 수 있어 좋다. 깊어가는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리운 사람을 더욱 그리워할수록 가물가물거리는 추억 같은 작은 그리움이 모여 또 다른 큰 그리움을 만들어낸다. 정훈 씨 잘 읽었습니다. 시 한 편 한 편이 참 주옥 같은 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남낙현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어떤 그리움이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았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고 그런 사연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그리움이나 사랑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시를 많이 쓰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애란이 부릅니다. 소금에 핀 꽃. 함께했던 바닷가 너와 나의 추억인가 수평선이 그대라면 등대불은 나였을까 모서리에 지는 사랑아 돌아선 사랑은 바람결에 보내놓고 네 향기 피던 곳 빈자리엔 나만 울리네. 함께했던 바닷가 너와 나의 추억인가 수평선이 그대라면 등대불은 나였을까 모서리에 지는 사랑아 돌아선 사랑은 바람결에 보내놓고 네 향기 피던 곳 그대 떠난 빈자리엔 나만 울리네. 나만 울리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바다에 와서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2008년 2월 26일 비고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렸던 시인가 봅니다. 바다에 와서 남낙현. 그리움도 깊으면 병이 된다. 기다림도 지치면 병이 된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바다에 와서 알았다. 어디인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바다에 와서 알았다. 파도에 부딪혀 부서진 바위의 상처가 저토록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었구나. 방파제 위로 넘치는 물결이로 별이 뜨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나는 그저 시린 눈으로 바다를 바라다 본다. 저토록 넓은 가슴을 자꾸만 넓히려 드는 바다. 땅끝에 서 있는 나의 외로움은 혼자 나는 갈매기처럼 애처로웠다. 네, 다음에 읽어보시는 내가 꿈꾸는 집이라는 시입니다. 2012년 4월 19일 티스토리 먼 바라기 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집, 남낙현. 나는 작은 집 하나 갖고 싶다. 작은 마당이 있고 우물이 있고 텃밭이 있는 그런 작은 집 하나 갖고 싶다. 산 그림자가 마당까지 내리고 설핏하게 산새가 우짖는 방문 열고 밖을 내다보면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바람이 휑하니 지나가고 지친 어깨를 문지방에 기도가 앉아 돋아나는 별들을 보고 싶다. 별들의 속삭임을 듣고 싶다. 가슴 가득한 그리움 하나 키우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우를창창한 깊은 산중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다. 텃밭 가득 상추랑 오이랑 고추랑 심고 아침마다 물을 주고 풀을 매며 그렇게 자연과 벗삼아 살고 싶다. 네, 이런 꿈은 저도 한창 때 로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로망이 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 한 편 더 볼까요? 우리가 눈이 되어 내린다면. 이 시는 2016년 1월 12일 티스토리 동제 스위시에 올려졌던 글인가 봅니다. 우리가 눈이 되어 내린다면. 남낙현. 어느 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대와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한방눈이 되어 천송이 만송이로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다.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 바쁜 일상을 벗어던지고 그윽한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대와 나 눈송이로 서로 만나 한데 어우러져 이 세상 모든 슬픔도 괴로움도 덮어주는 장엄한 은세계를 수놓고 싶다.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내리는 첫눈이 되어 그대와 나 포근함과 설레임을 함께 나눠 갖고 싶다.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안개꽃 사랑. 이 시는 2005년 6월 11일 티스토리 늦가을 오후에 올라갔던 시인가 봅니다. 안개꽃 사랑. 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안개처럼 은은한 그리움 같은 꽃. 안개 속처럼 뿌옇게 시야를 가려 아직은 알 수 없는 우리 사랑. 안개꽃 한 다발 그대에게 보내오니 안개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안개꽃처럼 튀어나지도 않고 안개꽃처럼 소박한 색깔로 안개꽃 같은 은근한 향기로 거기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안개 속 같은 은은한 사랑을 이루었으면. 안개꽃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쓰셨네요. 자, 이어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라는 시인데요. 2009년 5월 11일 비고양이 사이트에 올라갔던 글인가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남낙현.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고 한다. 서로 그리워했던 사람은 죽어서도 별이 되어 서로 가까이서 늘 바라다 볼 수 있다고 한다.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은 서로의 가슴속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다. 지독히 외로울 때 빛으로 달려와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슴속에만 빛나는 따뜻한 별. 어두움이 깊을수록 더욱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외로움이 깊어진 그대 눈빛 속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초롱초롱 빛나는 밝은 별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을 주머니 속에 아주 예쁜 별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랑으로 감추고 내가 외로울 때 살짝 기대고 꺼내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조은 씨 잘 읽었고요. 자, 또 한편 시 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입니다. 이 시는 2008년 8월 17일 티스토리 치우령에 올라갔던 시인가 보네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낙현. 사랑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굳이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치 않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강물이 흐른다. 그 강물 속에 저마다 그리움이란 돌탑을 쌓고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말 한마디 참고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생각만 하여도 바라만 보아도 그저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평생 한 사람만 두었다면 분명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100마디 언약보다 먼저 기다림부터 배워야 한다. 사랑은 오랜 방황과 기다림 끝에서 서서히 내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승근입니다. 당신 꽃 듣고 오겠습니다. 꽃이 필 땐 정말 몰랐었네.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 어여쁘고 소중해서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의 꽃.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눈을 감으면 또렷해지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좀처럼 가질 않아 그리움을 잊으려 난 노래하네. 꽃이 필 땐 정말 몰랐었네.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 어여쁘고 소중해서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의 꽃.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눈을 감으면 또렷해지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좀처럼
꽃처럼 가질 않았 그리움을 잊으려 난 노래하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시를 보는데요. 이번에는 5부에 실려있는 시를 봅니다. 5부는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올린 시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라져가는 것은 아름답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은 아름답다. 2025년 5월 11일 네이버 카페 해동자연 명리 송죽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은 아름답다. 남낙현. 연분홍 벚꽃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나무에 붙어 있다면 사람들은 벚꽃 구경을 가지 않을 것이다. 활짝 핀 벚꽃들도 한 열흘쯤 지나면 아쉬움 속에서 하나둘 흩어져 떨어지고 만다. 사람도 결국 나이가 들면 늙고 쇠잔해져 간다. 사람이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 이 세상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 발 디딜 틈도 없이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살아있는 생지옥이 될 것이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지 마라. 꽃도 시간도 사랑도 사람도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을. 사라져가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잉태하기 위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시 속에는 남낙현 시인의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이라는 시집 속의 시들을 읽으며 감상해 보았는데요. 잔잔한 사랑 이야기와 그림 같은 풍경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시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읽어드리지 못한 시들이 몇 편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잔잔한 기쁨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조항조의 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가 낯설어져가 영원할 듯한 우리였는데 잘 지내냐는 흔한 안부조차도 모를 수 없는 눈물 나는 사랑 우연에 이끌려 또 한 걸음 뒤돌아보면 영화 같은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바람 같은 추억 후하고 불면 잊혀져 갈